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국회 훈훈한 훈풍이 좀 불어오는 걸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이런 제안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정쟁에 대해서 이제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뭐 대화 토론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여야정 협의체 여러 번 됐거든요. 몇 년 동안 안 열리고 한 번 회의하고 그다음부터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여야정 협치를 만든다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만드는 필요하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만들어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럼 정부도 여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와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랄까요? 아니면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될지 심히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김철은 교수 얘기하신 분에 대부분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5만 원이 무조건 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는 뭐 그 말도 저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부자도 25만 원 받고 가난한 사람도 25만 원 받고 그럼 25만 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요. 그리고 안 쓰면 다시 국고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쓰면 국고로 다시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돈을 쓰게 되면 그게 지역에 있는 지역 가게나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회를 국민들이 이렇게 구성해 준 것은 국민의 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행사하시잖아요. 법에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로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국회가 계속 멈춰서 있어야 돼요?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에게 또는 야당에게 180 몇 석, 거의 190석 이상 줬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입법부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민의를 따라야죠. 그거 따라서 하는 것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과연 대통령 행동이 맞는 겁니까 대체?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이렇게 한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국민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민의를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물론 뭐 여당이 밖에 나가시고 뭐 동의 안 해주시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래서 그렇게 통과돼서 온 법안들을 줄줄이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해요. 본인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럼 국회도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하려면 서로가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양보하고 거부권 이렇게 남발하지 마시고 다시 논의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면 논의를 해보겠다든지 뭐 검토해보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주체적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상황은 답답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이런 답답한 상황 좀 풀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토론회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철은 교수님, 윤석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하자는 거죠. 예. 네, 뭐 지난 4월 29일 날 1차 영수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보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여야 지도부가 새로 다 개편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대표가 됐고 어쨌든 8월 18일이 지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 여야 지도부가 새로 바뀐 이상 저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통령께서 여야 어떤 대표 회동을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세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전국이 꽉 막혀 있고 계속적으로 어떤 국회에서의 상황이나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제1야당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 영수회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 다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난 4월 29일 날 영수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아마 본인이 직접 쓴 핸드폰 번호를 이재명 대표에게 줬거든요. 예. 그래서 한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전화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라인의 번호를 줬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어떤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가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한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뭐 토론에 나와서 이게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가 싶기도 한데 저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준비가 됐나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상황이 특검, 탄핵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말고 어떤 민생 현안을 대통령과 진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느냐. 지난 1차 영수회담 때 보면 그때 마치 뭐 빚쟁이가 빚독촉 받으러 온 것처럼 한 10여 분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그때 뭐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되면 2차 영사회담을 하든 3차를 하든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성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장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다. 어떤 부분과를 한동훈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겠다.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되지. 그냥 10여 분간에 걸쳐서 오프닝 때 그렇게 쭉 설명을 해버리면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정치 경험이 좀 짧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뭐 초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떤 영수회담을 할 때는 그런 의제 조율에서부터 의제를 어떤 세팅하는 문제에서부터 예.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영수회담의 모양새도 이제 세 사람이 만날 것인지 두 사람이 만날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될 거고